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한정식집을 하셨어요. 저희 친정의 한정식집에는 비장의 무게가 있었기에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그 비결이란 바로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제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김치였죠. 친할머니의 김치 비결은 원래도 손맛이 특출나게 좋은 편이었는데 제 어머니의 음식 솜씨 덕분에 정말이지 날개를 활짝 펼치게 됐어요. 김치의 맛이 워낙 좋았던 것 덕분에 저희 친정집의 한정식집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김치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한정식집 손님들에게 내어놓은 김치의 맛도 좋았을 뿐더러 계절별로 종류도 참 다양했어요. 긴 겨울에는 김장철에 담근 배추김치, 백김치, 동치미, 무김치 등을 내놓으셨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열무김치나 오이김치, 또 부추김치를 내어놓으셨고, 가을에는 총각김치나 굴깍두기 등을 내어놓으셨죠. 덕분에 친정어머니께서는 김치 사업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셨지만 어머니는 평생을 주방에서 음식만 하던 사람이라 사업 쪽은 잘 모른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죠. 반면에 평범한 가정주부인 시어머니는 음식을 정말 끔찍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처음 방문하게 되던 날, 오죽했으면 제 남편이 이런 기뜸을 슬쩍 해두었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최악이었어요. 미안한데 자기야, 엄마 만나러 가기 전에 밖에서 뭐라도 먹고 들어갈까? 샌드위치라도 하나 사서 미리 먹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샌드위치를 사 먹고 들어가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께 며느리감 처음 인사 오는 날이라고 손수 저녁상 차려놓고 기다리신댔잖아. 그래서 나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최대한 맛있고 복스럽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눈도장 찍으려고. 그게 그러니까. 하긴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오게 되면 알 건 알아야지. 사실 우리 엄마 음식 정말 끝장나게 못해. 엄마 음식 두고 그런 악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건강하셔서 손수 밥상 차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오죽하면 내가 우리 엄마 음식 두고 이런 말까지 하겠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식인 나도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있으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우리 엄마 계란 후라이도 하나도 제대로 못 부쳐. 그 쉬운 계란 후라이를 매번 태워버린다니까. 심지어 라면도 매번 팅팅 부른 한강물 라면이야. 에이,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뭐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당신 예비 장모님처럼 음식을 잘해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 어머님께서 음식 잘 못하신다는 거 감안해서 최대한 맛있게 먹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소화제라도 미리 먹고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해준 밥 먹다가 배탈 나는 수가 있거든. 그때 전 남편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음식 잘못 사 먹어서 배탈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음식 솜씨가 부족하다고 한들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엄마 음식을 먹고 탈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차려놓으신 밥상을 처음 마주한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야 말았죠. 그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 한정식집 요리사인 친정엄마를 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개념과 식자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인사 오는 며느리감을 위해 직접 담그신 돼지불고기에서는 당근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이따금씩 흙이 씹혔고요. 고기 들어간 판은 제대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지 마른 껍질과 파뿌리가 그대로 달려 있었죠. 다른 음식들과 밑반찬들은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든 수준인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는 다름 아닌 밥이었어요. 그 품질 좋다는 철원 오대쌀로 만든 밥에서는 탄맛이 심하게 났거든요. 누룽지 맛있게 누른 밥이 아니라 밥솥 아래쪽에 완전 시꺼멓게 태워 먹은 밥이 확실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부족한지 조금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뭔다고 특별히 신경 좀 써봤단다. 한정식집 하는 예비 사부인 손맛 부럽지 않을 거야.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과식하다가 배탈이라도 나버리면 내가 너무 민망하잖니. 집에 갈 때 반찬이랑 싸줄 테니까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으렴. 그런 시어머니의 말이 저에게는 정말이지 크나큰 위기로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반찬들을 싸주시겠다고 하면 거절하기도 못한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져가야 될 텐데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 먹지? 처치곤란이다 정말 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차려진 음식들을 맛있는 척 억지로 먹는 것뿐이었어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결혼 허락받으러 시댁에 처음 온 예비 며느리가 음식을 깨작거리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빈말이라도 음식이 맛있네요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부족한 음식 솜씨만큼이나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음식 장만하시느라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고생은 무슨, 며느리도 딸이라는데 이 정도 정성은 당연히 드려야지.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시누이들이랑 남편 될 사람도 전부 내 손으로 지은 밥 먹여서 키웠어. 엄마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가끔은 짜장면도 시켜 드시고 하세요. 매일 메뉴 골라서 밥상 차리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집 사전에 배달 음식이란 없단다. 집에서 엄마가 해준 집밥이 최고거든. 참, 이따가 집에 갈 때 내가 밑반찬 만드는 방법 적어서 주마. 예비 사부인께 가져다 드려. 한정식집에서 장사하면서 쓰시라고. 내 요리법이 너희 한정식 번창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야. 그 말에 전 또 한 번 위기를 느끼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레시피로 장사를 했다가는 저희 한정식집이 풍비박산이 날 건 뻔했거든요. 그래서 전 어색한 미소로 대꾸하고서는 일단 눈앞에 놓인 밥 공기를 먹어치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다행히도 전 밥 한 공기를 어찌어찌 다 먹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튿날 바로 장염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을 해야만 했었죠.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종종 배탈이 나기도 한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지독한 장염으로 인해 입원실 신세까지 지게 된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한 지경이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명절이나 시어머니의 음식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동시에 빼빼 마른 스타일이었던 남편이 참 측은해 보였어요. 오죽 제대로 먹지 못했으면 저렇게 빼빼 마른 채로 키만 껑충하니 커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심하던 저는 남편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 특단의 조치란 바로 어머나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왔어. 이게 다 김치들이니? 네 어머님, 일전에 한 상 딱 부러지게 차려주신 은혜도 보답할 겸 제 친정 어머니께 부탁해서 김치 좀 담갔어요. 왜? 너 혹시 그날 내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았었니? 그랬으면 얘기를 하지.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에요. 사람마다 입맛이 각양각색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순간 전곡을 찔린 저는 그러나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어머니께 음식 보답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정 그 자체잖아요. 어머님한테 밥상으로 정을 받았으니 저도 김치정으로 보답하고 싶은 뿐이에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마음씨도 착하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반찬 주고받는 정 같은 거 잘 모르면서 사는데 여하튼 이렇게 김치를 가져왔으니 맛을 한번 볼까? 그렇게 제 친정 어머니의 김치를 처음 맛보게 된 시어머니는 문화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대번에 깨달아 버린 모양인지
그 자리에서 배추김치를 딱딱 찢어가며 쌀밥으로 2그릇을 싹 비우더라니까요. 덕분에 안도한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김치는 제가 준비해서 대드릴게요. 김치만큼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최고로 잘 담그시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끔씩 김치를 해갖고 그런 저에게 남편은 매번 고맙다는 말을 건네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예비 장모님 김치 덕분에 요즘 살맛이 나거든. 삼시세끼 식사 시간이 이렇게 즐겁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예비 장모님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2그릇은 뚝딱 먹고도 남더라니까. 그러라고 일부러 시댁에 김치 해가는 거야. 한국인의 밥심이고 최고의 밥도둑은 김치잖아. 우리 결혼하면 더 맛있는 김치 매일 먹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그래도 매번 장모님께 김치 부탁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한정식집 영업하는 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거기다 장모님 연세도 있으셔서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며. 걱정하지 마. 내가 괜히 우리 엄마 딸이게. 손맛까지 잘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엄마 딸이지. 우리 데이트할 때 내가 만든 도시락 먹어봐서 알잖아. 하긴 그 손맛에 내가 결혼까지 결심했었지. 아무튼 고마워. 나도 앞으로 열심히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해 꼴이네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제가 해준 맛난 음식으로 삼시세끼를 먹기 시작한 남편은 보기 좋게 살이 잘 올랐고요. 시어머니와 2 시누이들도 제가 이따 음식 보내는 김치를 참 마음에 들어하며 잘 먹었어요. 또한 시댁이 보냈던 김치통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참 뿌듯했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이다 라고 하셨던 친정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단 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명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로 매번 명절 때마다 손수 음식들을 바리바리 장만하셨는데요. 여전히 식자재 손질은 엉망인데다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만치 맛 또한 끔찍하게 없었을 뿐더러 손은 또 얼마나 큰지 매번 남는 명절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주시는데 그걸 받아드는 남편이나 저나 매번 난처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 시어머니의 음식이 너무 고역이었던 저는 고심 끝에 또 한 번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어요. 저기 어머님, 다음 명절부터는 저랑 시누이들이 음식 장만할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과일 드시면서 쉬세요. 에이, 내가 이 집안 안주인인데 어떻게 그래. 자고로 명절에는 안주인의 손길이 닿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 먹어야 하는 법이야. 그건 그렇지만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잖아요. 시누이들도 슬슬 살림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시집가서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고요. 그러니 이제 명절 음식 하는 일은 며느리랑 자식들한테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안주인으로서 자리만 잘 지켜주세요. 하기사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망정이지 다른 집안 같았으면은 며느리 자식들한테 명절 음식장만 물려준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다더라. 그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조금은 부럽기도 했었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저랑 시누이들에게 명절 음식 맡기시는 걸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 그러자꾸나. 내 훌륭한 음식 솜씨가 아까워도 어쩌겠니. 자고로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전 제 정신 건강을 위해 시누이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도맡게 됐지만 아주 뜻밖의 복병과 마주치게 되고야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시누이들 음식 솜씨가 형편없기로는 아주 시어머니보다 몇 배는 더하더라고요. 설날 찬물이 손시럽다면서 채소들을 뜨거운 물에 씻고 손질하는 모습에 저는 기겁하고야 말았어요. 시누이들은 가늘한 음식들마다 얼마나 소금들을 때려 부었는지 소태가 따로 없을 지경이었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명절 음식은 자연스레 저 혼자서 다 만들게 되는 형국이 되고야 말았는데요. 솔직히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시댁 식구들 보는 앞에서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곤욕을 겪지 않아도 되었던 데다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제 음식을 좋아라 해주며 맛있게 먹었으니 지켜보는 제 마음은 뿌듯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시댁 식구들이 제 음식을 너무너무나도 좋아했던 나머지 명절이 아닌데도 제 음식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번 주에 회사에서 하루 월천할 수 있을까? 방금 본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나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좀 해줬으면 하는데. 먹고 싶은 음식? 아니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월차까지 쓸 수 있냐고 물어봐. 큰 누나는 돼지갈비찜이랑 마늘종 무침이랑 고등어 김치찜이랑 김치전 먹고 싶어하고, 작은 누나는 닭갈비랑 미역줄기 볶음이랑 오징어 젓갈 무침이랑 코다리 조림이랑 또 잠깐만, 그 많은 걸 나한테 다 해가라고? 그 정도면 거의 출장 뷔페 수준이잖아. 차라리 날 잡고 뷔페 가서 가족 식사하는 게 낫겠어. 우리 누나들이 평생 맛없는 엄마 음식 먹고 사느라 음식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러겠어. 또 당신 음식을 유독 좋아하기도 하고, 그니까 당신이 이번에 손 아랫사람 노릇 제대로 한번 해주라. 정 집에서 만들어가기 힘들면 본가 가서 직접 만들어도 되고. 미안한데 나 당분간 월차 쓰기 힘들어.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담당자로 발령났거든. 프로젝트 자리 잡기 전까지는 주말에도 못 쉬고 꼬박 출근해야 돼. 그럼 우리 누나들은 어떡하지? 벌써부터 당신 음식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포식할 생각에 들떠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퇴근 시간 활용해서 어떻게든 마련해보는 수밖에. 대신 하나만 약속해. 이렇게 한꺼번에 폭탄식으로 떨어지는 부탁 받아주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신우들이 아무리 음식에 한이 맺혔고 내 음식을 좋아해준다고 해도 내 생활에 지장 주면서까지 음식을 해다 바칠 순 없어. 응, 알았어. 내가 누나들한테 단단히 이야기해놓을게. 이번만 부탁해. 고마워 여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우들은 이틀이 머다하고 뭐 먹고 싶네, 뭐가 자꾸 생각나서 못 견디겠네 하는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심호까지 합세해서 음식 부탁을 해오더니 시댁 모두가 제가 만든 반찬으로 거의 모든 끼니를 때우게 되기까지 이르렀고요. 친정의 김치는 이제 자기 집 김치처럼 대놓고 먹는 수준이었고, 결국 전 슬슬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매번 음식을 해내느라 직장 생활에 지장을 생겼으면 물론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됐죠.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도 가져다 먹은 음식들의 재료비조차 한 푼 쥐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음식 솜씨라고는 눈꽃만치도 없이 그저 얻어먹기만 하는 주제에 타박을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얘 며느라, 너 혹시 요즘 우리 아들에 대한 사랑이 부쩍 식어버린 건 아니니? 우리 아들을 예전처럼 사랑한다면 아들 봐서라도 음식 잘해다 줬을 텐데 요즘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해.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해드린 음식이 이 맛에 맞지 않으셨어요? 전 저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요. 사부인이 보내주시는 김치 빼고는 네가 해준 음식들은 요즘 통 별로야.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싱겁고, 또 이번에 보내준 오징어 젓갈 무침은 새콤달콤한 맛이 없더구나. 매번 이런 식이니 저로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사실 제일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뻔히 알면 시댁 식구들의 말려볼 법도 한데, 음식 타박이 제일 심해진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하루 날 잡고 남편한테 따졌어요. 요즘 밥상이 부실한 것 같아. 신경 좀 써라. 나 요즘 회사에서 승진심사 기간이잖아. 집에서 잘 먹어야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지. 당신 참 너무한다. 시댁 식구들도 모자라서 이제 당신까지 음식 타박이야?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들어. 시댁에 음식 대느라 이번 달에만 얼마를 썼는 줄 아냐고. 음식 하느라 피곤해져서 엉망이 돼버린 내 직장 생활은 또 어떻고.
그래서 저기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식구들 흉보는 거야? 음식 좀 잘한다고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이젠 아주 시댁 식구들 머리 끝에서 기어오르겠다는 심산이냐고. 나나 우리 식구들이나 당신 음식이 예전만 못하니까 하는 소리잖아. 당신이 신경을 조금만 덜 썼더라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 그렇게 제 음식에 타박을 하더니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김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사부인 김치 있지 않니? 그거로 우리 집안이랑 힘을 합쳐서 김치 사업을 해보자꾸나.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집에서 김치 안 담그고 사서 먹는 사람들도 많은 시절이잖니. 아니요, 그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음식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투자금 내줄 순 없지만 우린 결혼으로 맺어진 한 가족인 만큼 신우들이랑 네 남편이 세상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직원이 되어줄 거야. 가뜩이나 시댁이 스트레스였던 저에게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소리일 뿐이었어요. 왜냐면 음식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김치 사업을 창업했다고 쳐요. 김치 만드는 데 쓰이는 식자재 관리는 누가 더 맡을 것이며 김치 품질은 누가 관리할 건데요. 결국엔 저랑 제 어머니랑 혼자서 다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동안 숱한 사업 제안을 거절해 오셨던 거고요. 그래서 네 남편이랑 신우랑 같이 해보자는 거잖아. 나 내 자식들 그렇게 무능하게 키우지 않았어요. 뭘 해도 반드시 해낼 아이들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사업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신우들한테 좋은 직장에 재취업하게 기원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때 제가 사업